지도자를 모셔서 꽃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도자 초청.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광산구청장 박병규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청장님은 대학교에서는 복지학을 전공하셨고요, 16대 광산구청장으로 섬기시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 광주형 일자리연구원 이사장, 광주 글로벌 모터스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셨고 발로 뛰고 실제로 움직여서 정책을 만들어 가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박병규 안수집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축복.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광산구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광산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부르신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광산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신뢰와 진심의 소통,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정의 모든 정책과 결정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정의롭고 따뜻한 행정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 청년과 어르신, 그리고 삶의 경계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광산구의 복지와 일자리, 지역경제와 안전, 그리고 공동체 돌봄의 모든 영역이 사람을 살리고 존엄을 세우는 방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산구 곳곳에서 헌신하며 땀 흘리는 공직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올바른 판단을 주시고 지도자에게는 바른 길을 바라보는 용기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광산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공동체가 더 정직하고 더 밝고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손에 맡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 나라사랑의 기도 프로그램에 올 때마다 정말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데 오늘도 백윤영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또 저는 저를 그냥 대변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대목만 얘기를 하면 광산구는 그 도농복합 지역인데 송정권이 원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수안신찰신가 뭐 첨단 이쪽의 인구들이 더 많이 사시지만 예전에 이제 송정권이 중심이었는데 광산구가 전국에서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제가 취임했을 때는 두 번째로 젊은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2020년 이때 이무 초반에는 두 번째는 지금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비율은 또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 부근에는 제가 꼬마입니다. 제가 꼬마예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지금 연세들이 뭐 80대, 뭐 90대 이러시다 보니까 제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왜 나한테 뭘 할 때 상의를 안 했냐를 가지고 혼을 내십니다. 물론 아무런 직책도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내가 이 동네에서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90년을 살았기 잘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냐고 혼을 내셔요. 그럴 때마다 예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저희 퇴직한 공직자를 만날 때도 그분들이 항상 만나면 한마디로 딱 기선제압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잘 계시지? 그럼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아버지들하고 친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래도 60이 넘어섰으니 꽤 세상사에 대해서 나름 많은 경험을 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무튼 늘 불안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내가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카톡을 잘 안 봐요. 카톡을 잘 안 보는데 우리 무리성 회장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나 봐요. 당연히 못 봤죠. 왜냐하면 카톡이 하루에 몇천 개가 와요. 특히나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그 뭐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정치한다고 막 어디로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거의 못 보고 저는 문자나 텔레그램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문자로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토요일 날 기도 프로그램 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보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1분도 기도하기가 힘든 저한테 15분을 기도를 해라고? 어쩌라 말씀이지?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오독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광산구 행정에 대해서 좀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해라, 그런 이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이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그럼 뭘 자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뭘 자랑을 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심에 둔 철학이기도 하는데, 돈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광산구에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 또는 광산구에 엄청난 큰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광산구 저희가 이제 민선 8기인데 민선 8기를 관통하고 있는 철학이 뭔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광산구청장이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합니다. 일과 후에 하는데요.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밥을 먹고 토론하니까 도시락을 먹고 토론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9시 반까지 이제 토론하는데 7시부터 밥을 6시 반부터 이제 밥을 먹고 도시락 먹고 7시부터 토론하는데 9시 한 반 정도는 보통 끝납니다. 밥토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토론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담당 관계되는 부서에서 같이 와서 뭐 같이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달의 주제가 뭐였냐면 인문도시 광산이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가지고 했냐라고 했냐면,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장들이 그 조찬 회의를 해요. 조찬 회의라면 여기 계시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기라성 같은 이제 선배이신 우리 김병래 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들이 이제 같이 보이는데, 동구청장님이 그 말씀을 수시로 하셔요. 동구가 인문도시인데 왜 광산구가 따라서 최근에 자꾸 인문도시라고 하나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하세요. 실제 그 말이 맞아요. 인문도시란 말을 동구가 훨씬 오래전부터 썼고, 광산구를 인문도시라고 하는 건 뭐 그전에도 쓰시는 구청장이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광산구를 인문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인문도시 광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동구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그냥 수긍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인문도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인문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하거나 또는 뭐 도서관을 만들거나 또는 뭐 서점이 있거나 또는 이것을 행정이 지원하면 인문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문도시란 건 도대체 뭐냐?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또는 해왔던 이 일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22년 7월 1일 날 첫 취임을 하고 나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뭘 했느냐? 9급, 8급, 7급 이렇게 직급별로 경성 간담회를 했습니다. 취임식을 아예 하지 않고 그것은 제가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할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인사로 다녔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가 오늘부터 경제부시장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광주시는 18층까지 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든 층을 돌면서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인사는 그 뒤에 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경청 이렇게 그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변경한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위적인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공직자 여러분을 섬길 테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을 섬겨야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결제가 뭐냐면 저는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장들에게 또는 선출직들에게 첫 결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앞으로 내가 4년 동안 또는 대통령이라면 5년 동안 뭘 하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시민을 찾아가면서 시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다. 이런 이제 결제를 첫 결제라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경청 소통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냐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민원 하나에 공무원들이 몇 날 며칠 사실 잠을 못 잡니다. 민원 하나 때문에 이직을 해요. 민원 하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직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가 10,000건을 넘게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했겠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점에서 늘 그냥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넘쳐나는데요. 이런 이제 일 또는 무산동에 청사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백인현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1313 이웃 살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정책이냐면 아무리 행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늘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어떤 복지 혜택을 통해서 또는 더 많은 뭐 공직자들을 복지 공무원들을 뽑아서 이런 걸로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문제는 이웃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유기가구 한 세대를 3명이 발굴하고 그 중에 한 세대를 3명의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의 효과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한 번도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집을 나서게 되고요. 고립된 가구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오히려 내가 혹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는 이런 이제 세대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를테면 이런 효과가 굉장히 이제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거는 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랄지 또는
정말로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주인으로서 학습과 훈련이 돼야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 표 찍어주는 걸로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표 찍어주는 거에 때 되면 그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찍는 것이고 일상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상의 주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민이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충분히 됐을 때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갖추는 게 저희가 이제 동미래 발전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사실 정말로 중요한 이제 인문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광산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광산구가 한 42만 되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훨씬 더 적었죠. 더 적었는데 도시라는 건 도시의 속성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뭐 와 저기가 왜 이렇게 커지나 이러는데 커지는 게 도시지 작아지는 건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도시가 형성될 때마다 커짐으로써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도시라는 이름을 이제 갖추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최근의 도시의 이제 특징은 건물이 그냥 숲이 돼 버려요. 도시의 특징이 전부 숲처럼 그냥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는 걸 알지, 또 이제 경쟁의 무대가 돼 버린다랄지, 또는 이제 속도가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이나 존엄이나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배제된 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큰 건물들만 많이 들어서고 경쟁만 그냥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 우리 광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술적인 이제 인문도시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이 이를테면 인문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곳, 이런 것이 인문도시고요. 또 돌봄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인문도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도시란 건 도시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어떤 거냐, 도시의 태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광산구에서 아주 또 히트친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제가 주로 그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퇴근해가지고 뭐 자료 보고 또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이제 새벽에 글을 이제 계속 써요. 새벽에 12시 넘어서 글을 쓰는데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 아니군요. 오늘 새벽에 쓴 글이군요. 어제 새벽에 다른 걸 썼고 오늘 새벽에 어떤 걸 썼냐면 어제 아침에 저희 공직자들이 상을 받아왔다라고 사진을 찍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상을 2개를 받아왔어요. 같은 정책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각 장소만 다른 거에 2개를 받아서 제가 좀 거만을 떨었습니다. 상 2개씩 받아오지 말아라 한꺼번에. 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무겁게 상을 2개씩이나 받아오냐라고 이렇게 좀 거만을 떨었는데 살던지 프로젝트란 게 있어요. 살던지 프로젝트. 이것도 이제 우산동에 지금 그 공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살던지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87%가 내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다가 존엄한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78%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요.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10%대예요.
한 7, 80%가 그냥 내가 살던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또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인간의 이 존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살던 집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살던 집 프로젝트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거동이 좀 가능하시다라면 누군가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지금은 핵가족이어서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중간집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공간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는 건데, 거기 사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 얼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연들은 있어요. 뭐 건강을 이제 잃었던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하고 재산을 다 잃고 거기에 이제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나 그냥 생을 마감하려고, 스스로 마감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몸 자체가 망가졌는데, 여기 오신 뒤로는 어떻게 변해져 버리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몇 차례나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갑시다 했는데 제일 처음에 망설여졌대요. 망설이다가 왔는데 지금은 2달 만에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왜 새카매졌게요? 날마다 파크 골프 치러 다니려고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생애 의욕을 찾아버렸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사람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인문도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도시란 것은 거창한 이제 구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인문적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어떤 이제 토대를 깔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서전 쓰기가 있어요. 자서전 쓰기인데 60대, 70대 분들도 이제 자서전 쓰기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자서전 쓰기는 제가 10몇 년 전에 해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우신 분이 없어요. 자기 생을 반추해 보면서 다시 이제 기억을 소환해 보잖아요. 소환해 보셨는데 다 우시면서 새롭게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자서전 쓰기라면. 그런 걸 할지 2주 전에는 일주일 됐네. 일주일 좀 넘었네요. 청소년들 그 토론 대회를 제가 했어요. 토론 앞마당을 청소년들 16팀이 나왔었는데, 토론 대회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토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제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토론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확인하고 그 생각을 서로 모아서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위해서 토론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어, 내가 더 많은 정보가 있어, 내가 더 많은 경험이 있거든, 이걸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러면 그건 토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더 덧붙여서, 특히나 그 토론의 그 내용들을 보면 막 어디서 들은 거 또 어디서 나온 거 이거 가지고 토론하지 말고 그걸 기본으로 하되 내가 그걸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대부분 다 남이 한 말, 남이 쓴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는 이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될 게,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무튼 뭐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시작된 이 이문학적인 이문도시 만들기가 광주 전체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좀 뻗어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치적 공격이나 오해 속에서도 광산구의 진정성 있는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취약계층 돌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의 리더십으로 광산구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저와 광산구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